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회사인 바이오엔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티커는 BNTX라고 불리고요. 이 회사는 화이자와 코비드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지난번 글 이후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의견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와 매도를 권유할 생각은 없고요. 영상을 만들면서 확증 편향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이오엔테크의 코비드-19 백신인 BNT162B2의 승인 일정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7월 패스트트랙을 지정받은 상태고요. 10월에 유럽 EMA와 캐나다의 헬스 캐나다에서 롤링 리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롤링 리뷰라고 하는 것은 빠른 승인 절차를 위해서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임상시험 결과를 순차적으로 리뷰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FDA에서는 10월 22일 백신 애드컴이 열렸고 10월 말까지 유효성 중간 분석 결과를 그리고 11월 셋째 주까지의 안전성 데이터를 준비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12월부터 배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임상에 대한 업데이트된 소식입니다. 최초에 3만 명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두 차례 프로토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3만 명에서 대폭 환자를 늘린 4만 4천 명으로 임상 대상을 늘렸는데요. 특히나 눈여겨볼 부분은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HIV, 간염 등 기저질환 환자를 대거 포함시켰다는 부분입니다. 백신 임상의 특징이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기저질환 환자들을 포함시킨 것은 좀 더 많은 안전성 데이터를 구하기 위함으로 봤을 때 이 백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경으로 16세 이상 소아에서 12세 이상 소아까지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약물의 안전성을 자신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아르헨티나,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임상 역시 새롭게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3상 등록 현황을 보면 모더나의 경우는 3만 명을 목표로 한 만큼 3만 명 모두 환자 등록 종료를 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앞서 말한 대로 임상 환자를 3만 명에서 4만 4천 명으로 늘려서 현재는 4만 명 조금 안 되게끔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접종에 있어서는 바이오엔테크가 모더나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에 유용성 중간 분석 결과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10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모더나이 같은 경우는 11월 중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효성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면 중간 분석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임상 참여자의 32명에서 코비드-19이 감염이 되었을 때 액티브군에서 6명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래도 1차 분석 기준이 매우 타이트한데요. 파이널로 갈수록 그 기준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FDA에서는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리고 안전성 중간 분석 판정 기준은 여러 과학자들이 좀 밀어붙여서 그런지 결국 트럼프도 FDA 가이던스를 받아들였습니다. 임상 참여자의 절반이 두 번째 투약 이후 2달 이상 지난 후에 파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셋째 주 정도로 보여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유효성 중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1차에서는 32명 중 BNT162B2 투약군에서 6명 이하, 2차에서는 62명 중 15명 이하, 3차에서는 92명 중 25명 이하, 4차에서는 120명 중 35명 이하로 나와야 되고 최종에서는 164명 중 53명 이하로 나와야만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중간 분석에서 유효성 달성을 못했다고 해서 이 임상의 실패는 아닙니다. 1차에서 달성을 못하면 아마도 그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2차, 3차로 넘어가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해외 언론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달성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아예 무용성 기준에 들어가면 1차 중간 분석에서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는 2번만 중간 분석하는 데 반해 4번이나 하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훨씬 더 어그레시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효성 기준은 모더나가 더 살짝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22일 FDA에서 애드컴이 열렸는데요. 코비드 백신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안전성 검증 없이 긴급 사용 승인 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것 때문인지 자문회의에서도 중간 분석 결과만으로 긴급 사용 신청 시 그 이후 임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또한 임상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 임산이 중단이 되면 안전성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인지 일부에서는 Expanded Access라는 것을 제언을 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아닌 임상의 풀을 최대한 확보해서 임상은 임상대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승인을 미룬다는 의미인데, 이건 역시 사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영국, 일본이 선구매한 이후로 계속해서 선구매한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계약을 했고 세르비아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21년 말까지 회사의 최대 생산량이 14억 회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이미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략 11억 회 분량이 이미 선구매로 나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년까지 생산량 전부 선구매 분량으로만 나가게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1회 투약당 19.5불로 가격 결정을 했지만 그 외의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미국보다는 조금 더 비쌀 것으로 보여진다는 기사들이 있네요. mRNA 백신의 최대 단점이 초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점이었는데, 화이자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억 달러를 들여서 운송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 그림과 같이 쿨박스를 제조하였습니다. 마이너스 70도로 10일 동안 1000에서 5000 바이어를 보관이 가능하고, 이 박스를 재사용이 가능하고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통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미국의 칼라마주와 벨기에의 푸어스 유통센터에서 하루에 760만 도즈를 트럭 24대에 싣고 페덱스와 DHL 자체 비행기를 통해서 하루 평균 20개의 비행편을 사용할 예정이고, 유통센터에서 백신 사용 지점까지 평균 3일 안에 배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10수억 회의 백신을 배포하려면 그만큼 생산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바이오엔테크는 발빠르게 공장을 인수하였습니다. 독일의 마르부르크에 있는 노바티스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연간 7억 5천만 도즈의 GMP 생산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위치 또한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본사인 마인츠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몇 년 전에 노바티스와 GSK가 백신과 항암제 수합딜을 한 이후에 해당 공장이 굉장히 애매해졌는데 좋은 시기에 잘 인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임상 성공을 하게 되면 승자 독식인 상황이고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될 수도 있을 백신입니다. 길리어드 역시 타미플루 개발 이후 주가가 껑충 뛴 바 있듯이 이번 임상 성공으로 인해 바이오엔테크는 글로벌 빅팜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용화된 첫 mRNA 백신을 내면서 이후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도 주목받게 될 듯한데요. 임상 성공으로 인한 마일스톤도 두 회사에서 7,700억가량 수령하게 되고 이미 선주문만으로도 연 15조 매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리스크 역시 매우 커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mRNA 기술로 상용화된 약물이 없었고 그 얘기는 장기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후 나올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해 소송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임상 역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특히나 1차, 2차 중간 분석 성공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그때그때마다 주가의 변동이 클 가능성이 역시 굉장히 존재합니다. 코비드 백신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은 모두 초기 연구들이라 실패 시 주가는 끝도 없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보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타 백신에 비해 단점으로 뽑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금 코비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코비드 백신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바이오엔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공 시 기회가 큰 만큼 실패 시 리스크 역시 큰 회사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꼭 좋은 결과가 있어서 코비드 상황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